쇼. 예, 행복한 퇴직의 김창입니다. 예, 오늘은 퇴직 이후에 새로운 세컨 라이프를 계획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작년에 정년퇴직한 퇴직자 김영일입니다. 예, 퇴직할 때의 그 기분? 그때의 당시 우리가 퇴직한다 그러면 조금 많이 걱정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어떠한 기분이었는지, 예, 그때 상황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조금 심경이 좀 복잡했어요. 예, 이게 어떤 기분이 들지도 잘 모르겠고, 또 제가 뭐 30년 넘게 일했던 이제 그 커리어를 이제 마치는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었는데, 막상 또 퇴직한 날 되니까 뭐 생각보다는 담담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퇴직일에 회사에 왔었고, 뭐 같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제 축하를 해주셨는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담담하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퇴직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월요일날 출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퇴직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9 to 6가 이제 온전히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가 솔직히 조금 고민이에요.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시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제 퇴직 후에 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질 테고, 그러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중늙은이로 살아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시간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시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50+에서 세컨 라이프를 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에 참석하신 거 보면 많이 느껴집니다. 세컨 라이프에 어떤 것을 도전하고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 퇴직하기 4년 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그 사이버 대학 그 한국어 다문화학과를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 이제 딱 퇴직하던 해에 맞춰서 졸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4년 전에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죠. 보통 2년에 끝내는데 제가 4년 동안 다닌 이유는 아직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업과 회사 일을 두 개 다 병행하기가 제 나이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4년 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격증을 받게 되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그 이제 전공 때문에 외국인들 이제 뭐 아침 매일매일 뭐 또 그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오프라인 가서 또 단체로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주말에 또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외국 사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계획한 거는 지금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리 계획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이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하루 종일 제가 뭐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이건 뭐 제가 처음에 여기 왔던 거는 나는 엔잡러가 되겠다 이런 거대한 뭐 거창한 꿈을 꾼 건 아니고, 뭔가 지금 이거 하는 일하고 좀 다른 일을 뭔가 또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국어 강사하면 상당히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것이, 옛날에 한국에서 영어 강의하는 사람 보면 여행 오듯이 와서 영어 강의하고 또 수입도 발생되고, 또 여기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있다가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이런 영어 선생님을 많이 봤었거든요. 한국어도 또 해외 가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국어 강사가 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뭐 6개월이나 뭐 이렇게 이제 학원을, 시중에 있는 사설 학원을 가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 3급을 이제 따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오시면 관련 그 한국어 전공을 하시고 그러면 그 국립국어원에서 주는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따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 이런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을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런 곳에 이제 취업이 되니까 그 2년, 짧으면 2년, 뭐 4년제 대학이긴 하여 똑같이 4년제 대학이긴데 그 사이버 대학들에서 주로 이제 한국어 전공을 하고 있는데 2년 과정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끝내시는 분은 2년 안에 이제 자격증을 2년 마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상급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6개월 정도 학원을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니어들이 새롭게 한국어 자격증을 따서도 그 분야에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길을 찾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이제 학생인 경우에는 아직 졸업 안 한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많이 이제 찾아주시죠. 그리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한국어 교원이라는 게 외국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드오션이에요. 기본적으로 한국 안에서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뭐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를 갖다가 내 모국어로 쓰는데 뭐 외국 사람 한국어를 못 가르치겠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는데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게 한국을 하나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사람을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그 사람이 쓰는 말을 하든지 그 사람과 내가 공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제3의 언어를 써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가나다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가 한국어로 설명해봤자 걔는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자기가 다른 뭔가, 똑같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더라도 뭔가 다른 좀 더 다른 스킬을 좀 갖는 게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특히 서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시는데, 좀 잡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히려 한국어 훨씬 더 열광이 높은 다른 나라에서 오히려 잡을 구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그 해외 가서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그 프로그램 기간은 해외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어 교육 과정에 참석하면 그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외무부에서 이제 그 시행하는 그 한국어 그 코스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세종학당이라는 데서 선생님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요. 그러면 그거는 2년 코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국비 장학생처럼 이제 보내고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뭐 이제 거기서 생활하고 뭐 다 되고 그리고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는데 뭐 그냥 자동 갱신은 아니고요. 다시 2년 후에 돌아와서 계약이 끝나고 다시 어플라이를 해서 이제 되면 또 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다 걸쳐 있고,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나라가 좀 있고, 또 비선호 국가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코스가 이제 공인된 코스죠. 그래서 나는 여기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응모해서 면접 보고, 이제 되면 2년짜리 이제 계약제로 나가는 거죠. 하여간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엔잡너의 세컨으로 하나를 더 만들고 싶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만들고 싶은 거는 어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뭐 이건 저는 뭐 잡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책을 하나 이제 써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이제 소망이 있어서, 지금은 뭐 책을 쓸 정도의 이제 컨텐츠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책 한 권을 내려면 뭐 원고지 한 1000매 정도의 이제 글 분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권 정도 내려면. 근데 제가 이제 뭐 그 정도로 뭐 글을 써놓은 건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제 개인적인 블로그에다 글을 쓰면서 이제 연습 겸 또 제가 글감을 모을 겸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겨우 이제 몇백 개 정도 이제 썼으니까 나중에 이게 모여서 정말 책을 낼 정도의 뭔가가 된다고 하면 뭐 출판사하고 뭐 얘기를 해서 나 이렇게 책을 내고 지금 뭐 1인 출판도 있으니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글감이 모이면 좀 고민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신 지가 이제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 후배들한테 퇴직하기 전에 이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퇴직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후배들한테 어떤 팁 하나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퇴직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뭐 제 부하 직원들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퇴직하기 전에 직업을 구하지 않아도 일단은 생활이 될 만한 경제적인 벌이를 일단 만들어 놔라. 베스트네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세컨 라이프 멋진 세컨 라이프 계획하고 실행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次の生態系で会いましょう